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연예가 파일입니다. 네, 오늘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화 암살이 네. 광복절을 맞춰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군요. 네. 예. 역대로 보면은 16번째 1000만 돌파고요. 한국 영화로 치면은 12번째 1000만 돌파인데 네. 최동훈 감독에게는 의미가 있는 게요. 도둑들도 광복절에 1000만이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암살은 특히나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예. 광복절에 1000만을 돌파했으니까 정말 뜻깊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다룬 영화가 보통 흥행에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네. 암살은 예외군요. 뭐 라디오 데이즈라든지 모던보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일제 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이 대작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주제가 뭘까, 테마가 뭘까라는 것 때문에 관객들이 호응을 얻지 못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무로에서는 일제 시대를 다루면 1930년대를 소재로 하고 배경으로 하면 잘 안 돼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예. 이번에 암살이 징크스를 제대로 깨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흥행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탄탄하게 기반으로 해서 허구적으로 암살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배우들이 캐릭터를 다 정말 살아 숨쉬는 듯이 그 시대는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을 예. 느끼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전지현 씨만 돋보이는 게 아니고 네. 하정우 씨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조진웅 씨라든지 오달수 씨라든지 김혜숙 씨라든지 조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너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 시대를 막 궁금해하고 우리는 안 살아봤지만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예. 되게 굉장히 뜨거운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그런 그 캐릭터들이 잘 맞물려진 것이 흥행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000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네. 최근에 표절 논란이 있어서 좀 네. 빛이 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있던데. 그 최종림 작가가 이 일을 제기한 거죠.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00억 대를 100억 했어요. 원대. 거기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예전에 96년에 아스팔트 위의 사나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허영만 씨의 원작이 있었었거든요. 그곳에다가도 이 일을 제기해서 내가 옛날에 했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서 주인공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베껴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받아들여져서 2,4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었어요. 네. 근데 이번만큼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코리안 메모리즈라는 작품을 썼었는데 그 속에 보면은 여성 암살자가 나온다. 그 여성 암살자가 나오는데 김구 선생이 보내서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그 모티브가 모든 게 비슷하고 거기다가 연회장신 같은 경우에도 파티신도 굉장히 비슷하다. 결국은 내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냐. 특히 나는 시나리오를 내서 제작사에 돌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뭔가 따다 쓴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동훈 감독 측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는 그 작품을 본 적도 없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설을 홍보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의 차원이 아니냐. 불쾌하다는 듯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최동훈 감독 측에서 그렇게 반박을 할 만한 것도 이 소설 같은 경우 2003년에 절판이 됐다가 지난 4일에 다시 재출간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마치 그 암살과 뭔가 원작 그 구조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동훈 감독의 말도 일리가 있고 또 작가의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양측이 법정 다툼에서 어떻게 될지에 좀 결과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리기가 좀 애매하지 않은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최동훈 감독 측에서는 그거예요. 여성 암살자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상상해낼 수 있는 허구의 그 스토리이고 연회장신, 일왕 파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간간히 봐왔잖아요. 누구나 상상을 했을 때 상상 가능한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표절이라고 해서 끼워다 맞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최 감독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법정에서 가려진다니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예. 네. 자, 죄민수라는 네. 뭐 애칭입니까? 별명입니까? 죄민수라고 불리면서 인기몰이를 했던 개그맨 조원석 씨. 네, 그런데 조원석 씨 지금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군요. 그것도 광복절 새벽에요.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이제 불구속 입건이 된 건데 예. 이분이 왜 죄민수냐면 예전에 공채 네.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최민수 씨를
패러디하면서 죄민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캐릭터 같은 거죠. 예. 근데 그때는 광고도 많이 했었고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었고 했는데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서 2010년에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또 문제가 있었고 또 2014년에도 무리를 빚었어요. 음주운전으로 500만 원 벌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만 사회적인 무리가 빚어져서 사회면 기사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태원 클럽에서 여성에게 백허그라 그러죠.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 동작을 취하고 무릎에다가 자기 신체 일부를 갖다 댔다라고 여성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간 이런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옆에서 시비가 붙어서 밀쳐낸 것, 일행을 밀쳐낸 건 사실이지만 여성을 성추행한 적은 없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CCTV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난 무고로 맞고서 하겠다. 이런 강력한 또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소녀시대 유나와 이승기 씨는 아쉽게도 결별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정말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이승기 씨하고 유나 씨하고 연애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 반대를 하기보다 물론 반대한다고 뭐 안 만나고 이러진 않겠지만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축하를 많이 해줬었죠. 네, 바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른 사람들이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랬었고요. 또 그전에도 두 사람이 간간히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 예능 나와서 서로를 이상형처럼 꼽기도 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어서 일단 잘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2013년 10월부터 연애를 했고 2014년 1월 1일 새해 첫 연예면 기사를 이분들이 열애로 장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양쪽 다 중국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나 씨는 중국 쪽에서 지금 작품 하고 있고 이승기 씨는 신서유기 찍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 활동이 많아서 소원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또 간간히 결별설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왔을 때도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비쳤다가 이번엔 결별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활동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주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뭐 워낙 인기가 많은 분들이니까 뭐 흔들릴 가능성도 있나요? 예, 좀 보겠습니다. 자, 열애설 요즘 네. 뭐 선남 선녀들의 그 열애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네. 뭐 하지원 씨 그리고 타유한 배우 진백님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하지원 씨 측에서는 일단 부인하고 나섰죠. 부인을 했죠. 왜냐하면 처음에 열애설이 대두될 때는요, 그 SNS라든지 이런 네.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막 네티즌들이 공유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SNS 마팔 관계고 또 소속사끼리 대만 쪽에서 하지원 씨가 활동할 때는 그쪽 소속사 진백님 씨 쪽에서 봐주고 예. 진백님 씨가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하지원 씨 소속사에서 봐주는 이런 협약 관계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 또 목숨 건 연애라는 영화를 두 사람이 찍기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왜? SNS에 둘 다 비슷한 사진들을 올린 거예요. 싱가포르 여행 사진도 시기가 비슷하고 예. 어깨에 고양이를 올리고 있는 사진, 어. 약간 윙크하는 듯한 하지원 씨 예. 사진도 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고 왜 사랑하면 어디다 말을 못하는데 자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이런 클린트 키스 사진, 그림도 올리고 하니까 분명히 이건 연애의 징후다. 역시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가 나선 건가요? 그렇죠. 나섰죠. 근데 하지원 씨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고양이 사진 기황후 때 찍어서 올린 건데 이건 진백님하고 엮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좀 지켜보고 있는 게 항상 기자들의 눈은 매의 눈이잖아요. 네. 같이 작품을 한다고 하니까 동료로서만 이렇게 잘 지낼 것인지 네티즌들이 미리 엮어준 그 열애설에서 진짜 열애로 갈 것인지 되게 흥미진진하게 작품도 궁금하고 두 사람의 앞으로 행보도 많이 궁금합니다. 예. 그래도 최근에 열애를 인정한 한중 커플이죠. 송승헌, 네. 유이페이 커플이 중국의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했다면서요. 네. 그 이제 제3의 사랑이라는 영화 찍다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영화 홍보하느라고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뭐 하루 차이로 뭐 입국을 했다, 그 지역에 갔다 해서 뭐 화제가 예. 되기도 했었고 근데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를 하신 거예요. 송승헌 씨가. 내가 그렇게 막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너를 보니까 욕심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게 삽시간에 왜냐면 요즘 네. 다 SNS로 막 올라오니까 유튜브가 빨리빨리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송승헌 씨가 아 이건 프로포즈가 아니고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을 했던 건데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주셔서 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두 사람 지금 한참 좋을 때니까 손발 오그라드는 거 지금 한참 할 때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그라든다고 네. 하면서도 네티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예. 그리고 또 아까 하지원 씨 얘기를 했는데 류이페이 보냈으니까 중국에서는 하지원 데려오자 이번 열에서 난 김에 이런 네티즌 반응도 있어요. 너를 보면 욕심난다 뭐 이런 말은 송승헌 씨니까 가능하지.
다른 사람이라면 좀 신고 들어갑니다. 예. 자, 할리우드 스타 네. 리암 니슨. 네. 테이큰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우리나라 영화에 출연한다고요? 네, 인천 상륙작전에 맥어더 장군 역할을 수락을 했다고 그래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뭐 미국으로 진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작 규모가 아무리 커도 할리우드에서 지금 한참 뛰고 있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영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리암 니슨이 전격 메가더 장군 출연 확정하면서 아주 그냥 뭐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어요. 내년에 6.25 한국전쟁 기념일에 맞춰서 개봉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보면은 리암 니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주 걸출한 배우들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현빈 씨라든지 이정재 씨라든지 이범수 씨가 있는데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장교 역할을 지금 수락을 하느냐 마느냐 단계에 있고 현빈 씨하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남한 첩보원 그래서 어떤 역할을 지금 시나리오는 받긴 했지만 아직 도장을 찍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빈 씨 같은 경우에는 또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출연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바라보고 있죠. 예. 네, 그리고 또 욕설 파문으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태임 씨가 최근에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심경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경도 밝혔고 또 유일남미라고 드라마 16부작에 출연 확정을 졌거든요. 네. 근데 그 예원 씨하고 욕설 파문 났을 때 잠깐 또 회상을 해보면 예. 처음에 후배에게 일방적으로 막 닥달을 치고 욕설을 했던 선배로 낙인이 찍히면서 거의 연예계에서 퇴출당하고 매장당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예. 한 언론에서 또 집중적으로 그걸 밝히기도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영상의 현장에 있던 게 공개가 어떻게 뭐 유출 경로는 모르겠지만 네. 공개가 되면서 예원 씨가 좀 다소 무례했던 부분도 있었고 서로가 잘못을 했네. 여배우들끼리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한 케이스로구나가 되면서 이태임 씨에 대한 동정론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5개월 만에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된 건데 이번에 그 유일남미라는 드라마에 컴백을 하면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극 중에 대본이 유출이 됐는데요. 보면 여기서 약간 작가 지망생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번에 섹시를 벗어내겠다라는 입장이긴 했는데 대사가 나와요. 직장 상사에게 이태임 씨가 예.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예원 씨하고 했을 때 너 어디서 반말이니라고 예, 예. 했던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네티즌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아니 이태임 씨한테는 상처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상처를 딛고 나왔으니까 자신의 일을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털털한 배우가 아니겠느냐. 이제 반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아무튼 또 그것 때문에 새삼 또 화제는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네. 뭐 어디 가서 반말이야. 뭐. 네. 언니도 마음에 안 들죠. 예, 얘기도 뭐 패러디도 많이 네.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었죠. 예. 반마리, 뭐 치킨 한 마리 이것도 영상물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태임 씨 며칠 전에 제 지인이 또 우연히 봤대요. 근데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밝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들은 안 해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밴드로 새롭게 변신한 원더걸스 뭐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밴드로 변신을 했을 때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텔미텔미 했던 원더걸스만 기억을 하다가 미국 진출을 야심차게 했는데 사실 너무 이제 국내에서는 공백이 길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못하다 걱정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걱정은 무색하게 할 만큼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무대로 돌아왔는데 그 선예 씨하고 소희 씨가 탈퇴를 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선미 씨가 들어와서 밴드로 재무작을 한 건데 여러 가지는 다 그 차치하고라도 역시 내공이 참 탄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원더걸스 컴백에 맞춰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할 때 그 현장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응원했다라는 후일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더걸스 컴백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은 소녀시대하고 양축을 이뤘던 원더걸스 다시 와서 반갑다 이런 반응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밤차 하면 떠오르는 가수라고 네. 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네. 이은하 씨가 단독 콘서트를 연다면서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기억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은하 씨만 꾸준히 활동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단독 콘서트는 27년 만이잖아요. 그 전에 뭐 방송 출연도 했었고 음반도 했었고 하지만 그것과 단독 콘서트는 정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은하 씨 하면은 뭐 밤차뿐이겠습니까? 겨울장도 있었고 봄비도 있었고 아리송이도 있었고 히트작이 주옥 같은 곡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가창력 때문에 이분도 장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컴백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저분 노처녀시거든요. 골드미스거든요.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근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또 화제가 되는 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결혼보다 돈이 더 좋더라. 왜냐하면 내가 10년 가까이 빚을 갚으면서 살다 보니까 남자는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는데 돈은 없어지니까 너무 소중한 걸 깨달았다. 이렇게 우회적인 삶에 대한 자신의 그 방침 같은 것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24살 때 첫사랑 실패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3년간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남자였대요. 결혼에 대해서도 별로 의지가 없었던 남자였고. 근데 그때 한 3년간 설득하다가 실패한 이후로는 그냥 솔로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재미있는 이야기 참 많군요. 예, 예. 시간이 벌써 다 끝났네요. 아쉽습니다. 네, 한 주간의 대중문화 짚어봤습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